부부의 인연을 쌓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인연들, 몇억 겁의 인연들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? 어른 스님들께서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. 특히 부부는 만생이다. 네. 이제 만생을 서로가 인연 닿아서 맺어지는 게 이제 부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참 그런 거 보면은 물론 그 만생 중에서 좋은 생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서로가 또 아쉬움이 남는 생도 있을 것이고, 그렇지만은 그 만번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부부의 인연이니까 그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결코 가벼울 수 없다. 굉장히 어찌 보면 인연법 중에서는 무거운 인연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네. 스님,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또 다겁생의 인연을 통해서 만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요, 현생에서는 참 쉽게 헤어지는 것도 있는데, 뭐 노래 가사를 예를 들면은요,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 라고 하거든요.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남이 만난 게 님이 되는 거니까 남이 아니면 님이 될 일이 없잖아요. 님이든 남이든 부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서로가 만나서 님이 되는 거니까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제가 볼 때는 만남의 인연 중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고, 또 이 남이라는 단어에서 님으로 바뀌었다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야 되는 인연 아니겠나 생각해요. 스님, 그리고 그 부부들의 이혼 사유를 보니까 네. 14년 동안 그 이혼 사유 1위가 네. 그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거의 50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네. 제가 참 궁금한 게 우리 남춘 팀장님은 네. 되게 성격이 잘 맞으세요? 안 맞으세요? 저와 제 와이프는 성격이 반대입니다. 저는 좀 내성적이고요. 네. 제 와이프는 좀 외향적이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서로를 이해 못할 때도 있지만은 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점을 와이프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좋아할 때는 다른 성격 때문에 좋아하신 것 같아요? 아니면 뭐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? 좋아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다른 성격 때문에 나와 다른 사니까. 사니까 힘들죠. 이게 성격 차이,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세상에 어쩌면 이게 가장 너무 당연해서 쉽게 이유 둘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나. 즉 다른 이유는 좀 복잡한데 네. 성격 차이 딱 이러면은 그렇지, 성격 차이 그냥 되게 중요하지라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,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못 사는 이유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간편한 이유가 이 성격 차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우리 남춘호 팀장도 그러지만은 사실 연애 시절에는 나하고 좀 다르고 나는 좀 내성적인데 상대는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해줘서 이렇게 좋아했다가 막상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사니까 약간 이제 그게 또 좀 마음에는 걸림으로 오는 거잖아요. 원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남이 만나서 되는 인연 중에서 님으로 바뀌는 인연이 이제 부부 인연이잖아요. 네. 서로가 좋아하는 인연이고, 이제 그 말에는 뭐냐면 이 남이라는 단어, 즉 살아오는 과정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 일단 다르잖아요. 모습이 같으면 좋아하겠어요? 다르니까 좋아하지 이미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, 다름에서 시작해서 그 다름을 만나서 서로가 맞춰져 있는 건데,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그 성격 차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도 이제 제가 출가를 해서 많은 우리 불자 부부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참고 살아도 저 성격은 못 버티겠다. 그렇게 살아 성격이 안 바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, 네. 이제 조금만 돌아가 보면은 그 다른 성격에 끌렸을 거예요. 그 다른 성격에 끌렸을 거고, 또 그 다름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틈이 있었을 것이고, 이래서 저는 원래 다르다. 다른 것은 뭐 자명한 일이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선생경에서 보게 되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예의로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놨잖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그 사람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고, 또 그리고 그런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한다는 거.
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미 배려를 한 상태에서의 들어가라는 뜻이거든요. 이게 예의라는 것이.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게 성격 차이는 원래 다르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,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고, 다른 것을 가지고 만난 것이 인연인데 왜 이제 와서 손 잡고 나니까 오른손이 이게 오른손 서로가 이렇게 잡아서 이 손바닥 같은 면으로 이렇게 맞대어서 서로가 잡았는데, 그래서 한 손이 돼서 서로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제 와서 너는 왜 손바닥이냐 그러고 너는 왜 손등이냐 그러면은 그 인연관계는 쉽게 말해서는 핑계다. 네. 핑계이고,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달라서 좋아했다는 생각을 제발 좀 이렇게 일깨웠으면 좋겠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형에도 예의라는 말로서 대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서 다른 사람들끼리 그냥 이게 그냥 막연하게 나하고 같아 달라고 자꾸 이렇게 밀지 말고, 조금은 원래 달랐다, 처음부터 달랐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 같습니다. 저는 스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, 굉장히 장수한 노부부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.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어떻게 지난 몇십 년을 행복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?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요,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,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아야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떠세요? 공감이 가세요? 네, 공감이 갑니다. 네. 어떻게 잘 받아주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어떻게 다를 땐 어떻게 넘어가세요? 사실 저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는 서로 분야가 달랐거든요. 분야가 달라서 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,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같은 분야를 또 일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서로 아는 부분이라든가 뭐 생각의 그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. 저는 이게 또 좋아했을 때는 다 넘어갔을 거예요. 좋아했을 때.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마음이 갔을 때는 다 넘어갔던 거고 하나도 안 보였던 건데, 조금은 뭔가 마음에서 이제 함께 산다라는 생각에 가져서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게 이제 결국 마치 흙에 묻혀있던 돌이 좋아함이라는 흙에 묻혀있다가 좋아함이 조금 내려가니까 돌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걸리는 거 아닌가.